안녕하십니까. 윤여창TV 세상만사입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독일 시인이며 20세기 초에 활동한 여성인권운동가입니다. 1906년에 결혼이란 제목의 시를 발표했는데 그 시에 대해서 오늘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슬픈 표정으로 말없이 홀로 괴로워하는 그녀를 보세요. 그녀의 많은 밤들은 조용히 흔들리고 있어요. 당신의 밤은 그녀 위로 굴러간 돌 같아요. 당신은 한없이 탐욕스러운 독살자. 그녀 앞에 존경심을 가지고 무릎 꿇는다 해도 당신은 단지 남자. 라이너 마리아 리케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11살 때에 소년 군사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다녔어요. 그러다가 몸이 약해서 그 학교를 그만두고 실업학교로 전학해서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소년 시절에 군사학교에서 오랜 기간 교육을 받았음에도 릴케는 여성에 대한 섬세한 이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보라. 슬픈 표정으로 고통스러워하며 침묵 속에 홀로 서 있는 그녀를. 이것은 감상적인 동정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난으로서 2인칭 명령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선은 중립적이지 않으며 여성이 고통받는 대상으로 인식되는 현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성이 침묵하고 있는 것은 자발적으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20세기 초 또 19세기 말 상황에 여성이 정치적으로 발언권이 없으므로 침묵을 구조적으로 강요당하고 있는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여성의 고통의 원인이나 전후 관계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통받고 있지만 배경 설명은 없습니다. 여성이 침묵하고 있는 것은 당시에는 정상이고 논할 가치가 없다는 사회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여성이 침묵하고 고통받는 존재이지만 그러한 고통을 만들어내는 구조에 대해서는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 현실에 대한 비판입니다. 지금 시인은 묻고 있습니다. 누가 그녀를 침묵하게 만들었는가? 이 상태는 강요된 것입니다. 19세기 후반, 20세기 초 사회가 만들어낸 구조적인 침묵입니다. 그녀는 이 구조적 틀 안에서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밤은 굴러가는 바위처럼 그녀에게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여자는 지금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면증이 아니라 잠 못 이루는 밤의 시간 자체가 억압적으로 그녀에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성 인권 운동가들에게 밤의 의미는 휴식 없는 탈진 상태였고 여성의 인권이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뜻했습니다. 밤의 시간이 중압감 속에서 무겁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굴러가는 바위의 이미지는 시간이 앞으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짓누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너는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한 개인으로서 인간을 지칭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비인격적인 지배를 뜻합니다. 규범 제도를 의미하고 지배하는 계층의 세습된 특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제도가 변해야 되고 권력이 재분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순환이 끝나야 되는데 그럴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 분위기를 좌우하는 대중문화는 계속적으로 감정적인 자극을 필요로 하므로 거기에 관심이 있고 정보는 계속 업데이트 되지만은 크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설령 당신이 그녀 앞에 마치 경외심을 가진 것처럼 무릎을 꿇는다 해도 당신은 한낱 남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 구절은 남성이 여성을 존중해 주는 듯 하지만 실은 이것이 만연된 남자의 횡포를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남성의 경외심 자체의 한계와 폭력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겸손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은 또 다른 형태의 지배라는 것입니다. 설령 당신이 그녀 앞에 마치 경외심을 가진 것처럼 무릎을 꿇는다 해도 당신은 한낱 남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 구절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성 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고 인사하는 것은 영화에서 중세 기사들이 그런 모습으로 인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은 자기 비하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성을 미화시키지만 평등은 아닙니다. 여성을 찬미하지만 정의로운 관계는 아닙니다. 겸손하게 보이는 몸짓 그 자체에 남성의 권력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한낱 남자일 뿐이다. 이 말은 남자가 역사적으로 굳어진 틀 안에 갇혀 있다는 뜻이 됩니다. 당신은 한낱 남자일 뿐이다. 이 말은 당신은 세습된 권위의 소유자이고 구조적 폭력의 주체이며 힘 있는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남자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성은 신성한 대상이고 남성은 도덕적으로 행동한다 라고 말한다면 그 신성이라는 것이 해방은 아닙니다. 여성은 신성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통해서 사회 속에서의 주체성을 박탈당합니다. 남자들은 여자의 고통을 바라보고 연민을 느끼고 경외심을 가지고 여자 앞에 무릎을 꿇지만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자들이 한없이 탐욕스럽다고 표현하는 것은 남자들이 하는 말만 가지고서는 당시에 여성들이 처한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회적 불균형을 해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자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평등이 아니고 존경심을 보이는 것은 정의가 아니며 연민은 해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리케의 생각은 결혼이 두 사람의 개성을 소멸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결혼이 두 사람이 나란히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서로의 고독을 존중하면서 나란히 함께 서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20세기 초 산업사회에서 소외된 여성의 권익을 위해 활동했던 릴케의 시였습니다. 릴케 같은 여성운동가의 노력으로 서양 사회는 물론 이제는 우리나라에도 남녀 평등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서양 사회에서 오랜 기간 여성의 권리를 위해서 노력해 오는 동안에 여성들이 권리에 따르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사의 경우 남녀가 같이 일하는 경우에는 분담해서 맡아서 합니다. 만약에 남자가 일을 하고 여자가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가사 육아는 주로 여성이 전담합니다. 전업주부이면서 나는 애 낳았으니까 내 할 일 다 했다. 그러면서 남자에게 배달 음식을 시켜서 먹게 하는 그런 사회는 서양 사회는 없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가사 분담의 경우 한국 남성이 낮다는 말이 있는데 OECD 국가 중에서 한국만큼 업무 강도가 강하고 이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은 나라도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한국 남성이 가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절박한 상황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격려하고 위로한다면 두 남녀가 이루는 가정이 보다 행복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함께 해주신 시간 감사합니다.